하나, 둘, 셋. 형, 근데 우리가 컨셉이 그냥 반말로 해도 돼요. 나 반말로 하자. 네, 존댓말 원래 안 해서 계속 좋아, 반말로 좋아. 하는데 오늘 이제 내가 모신 형님은 프로필이 제일 어마어마하신 분을 내가 초빙을 했는데 어마어마해? 내가? 네, 그렇죠. 이 책을 일단 쓰셨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나 이거 책을 읽어봤는데 형 재밌어요. 재밌지? 이 형이 전에 우리는 이제 청춘에 대해서 맞나요? 아이, 낭만. 낭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이제 때다.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그 네. 책도 저도 샀잖아요. 네. 이것도 재밌어. 컴팩트하고 내용들이 미니멀해. 패션 피플 이야기도 있어요. 좀 사세요. 이제 약간 비주류인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재밌어. 이 책은 추천 정말. 베스트셀러입니다. 형, 난 사람들이 봤을 때 난 책을 안 읽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너 책 많이 읽거든요? 아, 이거 책 많이 읽지. 읽는데 사람들이 안 읽는 줄 알더라고. 아,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패션 피플들은 책 안 읽는 사람인 줄 알아. 왜냐면 내가 영화 잡지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영화 잡지를 오래 한 다음에 패션 잡지로 들어갔잖아. 네. 그때 기기라는 잡지를 맞죠.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패션 피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왜냐면 네. 영화계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패션 피플들은 정말 낭비 심하고 아,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예쁜 거 좋아하고 책 전혀 안 읽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패션 피플들이 책을 진짜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전문 지식인을 모셔두고 내가 궁금한 건요, 형 이제 패션. 어쩌면 채널이 패션이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건 패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한국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형을 이렇게 모신 거죠. 한국 패션은 보면 이제 디올에서 막 생로랑 넘어가고 뭐 그러면 이제 스키니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최근에. 최근 스타일을 본다면 젊은 애들이 여러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트렌드가 없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위아래로 뭐 파란색 빨간색을 입으면 나는 아직도 그걸 허용 못 하거든요. 태극기 같아서. 절대 형 못하지.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입으면 또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드로우 이런 신발들 막 한정판 미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아. 끝났어. 일단 나는 럭셔리의 시대가 사실 이제 럭셔리 아이템들이 요즘 장사 되게 잘해 먹고 있잖아. 사실 그쵸. 이제 로고 플레이. 루이비통 그룹도 그렇고 캐링 그룹도 그렇고 걔들이 지금 매년 파는 게 장난이 아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렌드가 없어졌어. 트렌드가 왜 없어졌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루이비통 그룹이랑 캐링 그룹들이 지난 20년간 모든 브랜드들을 거의 뭐 삼키듯이 합병을 다 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바꾸는 놀이는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 브랜드들이 사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각각의 스타일들이 있었잖아. 그 그렇죠, 역사에 그렇죠. 따라서 이를테면 뭐 맞아, 맞아. 지방시는 정말로 그 예전 지방시가 했던 어떤 모던한 스타일을 그렇죠. 쭉 가고 생로랑은 이를테면 이브센 로랑이 만들었던 그 파격적으로 매 시즌 이렇게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해 가면서 뭐 음악적인 미술적인 것들을 이제 패션에 끌어들인 게 이제 이브센 로랑이잖아. 그렇죠. 선구자들이 만들어 온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이 어느 순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싹싹 바뀌고 큰 대기업들이 그냥 합병을 해버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최종 결정자가 이제는 한 명인 거야. 한 명이니까 내가 보기엔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을 다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발렌시아가,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얘 어떤 고전적인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우아한 맛은 지금 확실히 떨어졌죠. 없어. 우아함이 없지. 사실 스트리트 패션을 이제 럭셔리 레이블로 그렇죠,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20년 전부터 좀 나왔단 말이야. 네네. 약간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스트리트 스타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막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와 스트리트 브랜드의 차이가 없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계속 이렇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타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버질이 튀어나오고 그렇지. 어디서 덴나가 튀어나오고 그치. 이런 게 이제 나는 되게 한편으로는 제가 꼰대거든요. 나도 건데. 한편으로는 뭐지? 이게 말이 될까 했는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말이 돼. 나도 한두 개씩 사고. 왜냐면은 버질이 처음에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생로랑에 에디 슬먼이 왔을 때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디오를 할 때는 그 그치. 스키니하고 그게 난 정말 그 시절 너무 싫었어. 그래? 디올 스키니 시절을 모두가 되게 그리워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남자들이 처음으로 몸에 핏한 옷을 그쵸. 비싼 옷을 사기 시작한 때가란 말이야. 그죠, 그게. 그죠. 그 에디 슬리먼이 정말 세상 모든 남자들의 패션을 바꾸긴 했는데 그때 사진들을 이렇게 스트리트 혹은 연예인들 사진을 다시 보면
과하다. 강동원은 근데 인정해줘야 돼. 연예인 중에서는. 강동원은 인정하지. 강동원은 인정하지. 디올과 생로랑은 강동원은 입어야 된다. 막 네. 에디 슬리먼이 한참 막 이렇게 막 스키니진 유행할 때가 영화 잡지 다닐 때인데 영화 잡지 다니는 기자들이 그렇게 몸매가 맨날 앉아가지고 영화 평만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막 대중들하고 싸우고 몸이 다 망가져 있어. 이렇게 체형이 망가져 있는데 아니 그런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사회에 스키니진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진짜? 내가 끝났다 이제 이 트렌드는 이제 조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 에디 슬리먼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셀린에 들어가서 한 거랑 생로랑에 들어가서 한 거랑 셀린 적힌 나고 한 거 내고 생로랑 똑같은 거 똑같지. 내고 이게 지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시대이지 이거는 브랜드의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려먹기죠.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입생로랑에 뭐 스테파노 필라티가 들어가 있을 때와 생로랑은 바로 이제 에디 슬리먼이 잡고 했는데 확실히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스테파노 필라티의 입생로랑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거 너무 다르지. 너무 근데 디자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약간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또 인식이 돼버리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뎀나가 자꾸 하는데 아니 너무 비싸. 컨버스 같은 신발인데 찢어진 컨버스 신발인데 100얼마에 팔고 나이롱 자켓은 네.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샀잖아요. 나 샀지. 많이 샀어요. 저 사실 많이 샀어. 많이 샀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나이롱 자켓은 한 번 사면 끝이야. 발렌시아가 써져 있는 거 누나 사고 싶어 하거든. 그렇죠. 아니 나도 셀린 샀어요. 셀린 야구모자, 셀린 적혀있는 야구모자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건 한 번 사고 나면 그 뒤로 내가 셀린에 가가지고 뭔가 새로 사고 싶은 거를 보고 싶어도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옷과 별로 차이가 없는 차이가 옷들이 없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내가 그걸 안 봐. 왜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그 매년 이제 2번 쇼를 하면 그렇죠. 나는 그걸 이렇게 책으로 사가지고 왜 일본 잡지 나오잖아. 네, 나오죠. 물론 내가 나이가 이제 지금 나이가 너무 돼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런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알고는 싶거든. 그리고 재밌었고 그때는. 재밌지. 네. 이거 매년 약간 그 영감을 얻은 것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그렇죠. 패션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재밌었는데 요즘 그 책을 내가 더 이상 안 사. 매년 모든 브랜드들이 비슷한 옷을 내고 있어서. 맞아. 그 공간만 조금 크리에이티브하지 옷은 똑같아요. 그니까 특히 발렌시아가 뎀나의 발렌시아가 쇼를 보면 스타일과 옷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더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막 눈이 엄청 그렇죠. 눈 내리는 내리는 데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로 그 피난민들처럼 되게 막 비닐로가 막 큰 거 막 들고 다니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나는 그 쇼 너무 좋았어. 저도 그리고 멋있어요. 야, 존나 멋있다. 씨발, 저 얼마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봤더니 옷은 똑같아. 이전 시즌이랑. 물론 패션이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이제 뭐 여성주의 운동 같은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뭐 흑인 운동, 그렇죠, 뭐 그렇죠. 생명은 중요하다 이런 운동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중요해진 게 이제 루이비통의 이제 버질처럼 이전에 없던 이제 흑인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 출신을 루이비통 같은 완벽한 럭셔리 브랜드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이제 빨리 흡수해서 이게 우리가 컨템포러리라고 하잖아. 네. 되게 현재적인 어떤 브랜드가 되려는 욕망 같은 것인데 나는 그런 욕망도 중요하긴 한데 옷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옛날 디자이너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루비통을 젊게 만들었고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갖고 싶어하는 옷 브랜드가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이면 또 중국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저는 형이 말한 그런 문제 똑같다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또 제일 대표적인 게 탐 브라운, 돌체인가바나 이런 건 정말로 뉴욕 가면 톰 브라운 샵에 가면 이런 애는 정말 멋있고 이태리에 가서 돌체인가바나 매장을 가면 진짜 와 그치. 이런 애들이 입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사는 되게 잘 되지만 내가 봤을 때 이전에 이건 난 못 입겠다. 왜냐면 구찌 슬리퍼 거기서 범죄도시에서 초롱이처럼 그런 애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를 입어도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되나. 근데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런 거 계속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 이제 그건 것 같아. 이제 로고 플레이를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도 스파 브랜드처럼 진짜 어린 친구들한테 옷을 팔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일찍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럭셔리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그거 언제 샀어, 럭셔리 브랜드를? 저는 좀 나이 먹고 샀죠. 나도 엄청 나이 먹고 샀지. 그쵸. 20대 한 후반에 샀죠.
중반? 중반 쯤에나 아니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사기 그렇죠. 시작했죠. 처음으로 샀던 값비싼 자켓이 31살에 샀던 마르젤라 가죽 자켓이었어. 근데 그런 걸 살 때 나는 진짜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한 달 월급 날리더라 사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뭐라고 해야 돼? 있었죠. 사랑과 선망 같은 게 그쵸.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중학생들부터 그냥 질샌더, 발렌시아가 이거를 사기 시작하는데 걔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로고 플레이가 되게 많아진 거라고 맞아. 생각해.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더라고. 왜냐면 걔들은 로고가 중요해. 중요하죠. 애들 사이에서 나 발렌시아가 입었다 이게 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그게 않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또 트렌드가 콰이어트 럭셔리라고 조용한 럭셔리들이 이제 트렌드인데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고가 있어도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는 그런 걸 그런 콰이어트 럭셔리를 생각했던 브랜드에서도 말한 질샌더, 뭐 마르지엘라, 뭐 버노막 똑같이 없거든. 그거 보면은 난 진짜로 너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마르젤라는 나는 그냥 패션 피플들이나 옷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입었던 브랜드인데 그치. 어느 순간 다 입는 거야. 그렇지 매스 브랜드가 된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옷들 되게 리즈너블해지니까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아 그거는 확실히 슬픈 건 맞아.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그냥 합병 통합이 되어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이잖아. 그래서 같은 전략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서로 대결을 시킬 거야. 얘들은 작년에 수익이 이만큼인데 니네는 왜 안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결을 하면서 어쨌든 매스 브랜드처럼 옷을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고 플레이를 하는 옷들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아 나는 그거 진짜 아쉽고요. 마르젤라는 예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티치 그 맛에 있는 거죠. 그치. 그 사람들한테 가면 괜히 이렇게 등만. 진짜 등이 이렇게 한 번씩 보이고 약간 그런 맛이었는데. 그렇게 티를 내야지. 그니까. 그 정도. 난 그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형이 요새 약간 빠져있는 브랜드 뭐예요? 난 요즘 빠져있는 브랜드는 빈티지. 브랜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 사고 싶은 브랜드는 난 거의 다 샀거든, 사실. 없는 게 없어요. 사실 이제 라프 시몬스 본보도 작년에 하나 사고 뭐 발렌시아가 본보도 하나 사고 근데 나이가 들면 정해지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롱코트에 막 겨울 아우터도 종류가 많아요. 막 이렇게 몸에 붙는 코트도 보면 예쁜 거 있고 사고 싶고. 오버사이즈 코트도 있고 체크 코트도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난 체크는 안 입고 나는 몸에 딱 붙는 건 안 입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딱 들면서 사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 좀 좋은 아이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라프 시몬스의 본보 같은 걸 사면 더 이상 나는 본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난 이걸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본보를 사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옷을 오히려 덜 사게 됐고 신발 같은 경우도 나는 형, 이렇게 난 이거만 얘기하는데 이 형이 나는 정말 이 신발밖에 기억이 안 나. 형을 안 지 10년 조금 됐는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시그니처. 시그니처야. 이게 저기 네. 메종 키친의 맨날 이거만 있어요. 기본 스니커즈 테니스화인데 이게 한 15켤레 정도 지금 집에 있어. 형 맨날 이거만 어. 신으니까. 근데 요즘 조금 달라졌어. 요즘 약간 이게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냐면 좀 쿠션이 쿠셔닝이 없어요. 없고 조금 작으니까 발볼이.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키도 한번 사보고 뉴발란스도 사보고 이것만한 게 없죠. 아 근데 이것만한 게 없어. 이게 형의 스타일에. 나는 이렇게 부르짖는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부르짖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 브랜드야라고 부르짖거나 혹은 내가 오늘 이런 걸 입어봤어 얘들아 뭐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부르짖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부르짖는 옷들을 안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얀 스니커즈 그냥 이제 태는 안 나는. 근데 캐즈를 사도 되는데 왜 하필 이걸 사느냐? 그쵸. 그거는 나의 어떤 허영이겠지. 맞네. 캐지랑 반스도 있을 거고. 5만 원짜리 사도 되는데 왜 20만 원짜리 스니커즈를 사느냐? 그거는 이건 놓고 싶지 않다. 그거는 나의 허영인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에 그래서 허영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 그렇죠. 사실. 패션에서 허영을 제거하면 이쪽 씬에서 일할 수가 일할 없죠. 이유가 없어 진짜. 그치. 어. 근데 이게 어쨌거나 예쁜 거 맨날 보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예쁜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쁘다는 그 눈은 있죠. 어쨌거나 뭐 샤티하거나 뭐 연예인들 맡아서 하면은 그 시향과 그 사람에 어울리는 걸 하면 되지만 내가 입었을 때 과연 뭐가 예쁠까 하면은 결국엔 나도 이제 블랙밖에 안 입는 거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는 못 입겠고 로고 플레이는 못 입는데 요즘 좀 이상한 옷들은 가끔 사게 돼. 귀신 씌우듯이. 귀신 씨듯이 약간 언더커버가 막 난 언더커버 나 옛날 준다칸 씨의 옷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좀 일하라고. 열심히 안 하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안 하지만 조금 옛날에 아니, 언더커버가 예뻤지. 예뻤지. 그래서 나는 언더커버는 이렇게 내가
영화 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형이 진짜 일본어 정말 잘 입었어. 그 꼼데 꼰대 옷이 되게 많아. 진짜 많지. 정말 잘 어울렸거든. 왜냐면 정말 형이 말랐고 그 시절엔 난 이 형만큼 꼼데랑 어울리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제 몸이 지금 이렇게 됐지만 49kg였어요. 진짜로. 꼼데, 언더커버, 그리고 요지야마 모리고. 와, 이 영화 정말 잘 어울린다.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형이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살이 찌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꼼데랑 요지는 살이 찌면 입으면 안 되는 옷이구나. 맞아. 그 나온 지금 말한 두 브랜드는 아직도 멋있어. 아직도 멋있지. 버리지 않아, 거기는. 아 그치. 끈을. 근데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래서 옷을 좀 입는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일본 세컨핸드로 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일본이랑 저희랑 10년 차이 난다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차이 난다고